박나래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더 황당한 건 이 도둑이 박나래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던 지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과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 한 매체가 기안84가 그 도둑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폭탄 같은 보도를 내놓으며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의 문지연 기자는 기안84 박나래 자택 도둑 알고 있었다. 오빠 말 좀 새겨 듣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안84가 이미 해당 절도범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욱이 박나래는 최근 예능 녹화 중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며 방송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박나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박나래가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의 녹화 도중 속이 울렁거린다며 갑작스럽게 구토를 호소했고, 결국 촬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방송 중 구토까지 하며 울음을 터뜨린 그녀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데일리안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에도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아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 기복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급작스럽고 깊은 절망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피해자의 슬픔이 아니라 이는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인간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참담함입니다. 문지연 기자는 박나래가 작년에 기안84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장면을 언급하며 당시부터 이미 경고 신호는 울리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는 점을 기안84가 걱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대화가 지금에 와서 이토록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기안84와 박나래의 대화를 다시 되짚어보면 섬뜩할 정도로 명확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나래가 오빠한테 술 먹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라고 말하자, 기안84는 미안하다며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지만 요즘은 굳이 나가야 하나 싶다는 말로 조심스러운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이어 너도 요즘 자주 그렇게 안 보잖아라고 덧붙이며 사실상 박나래의 인간관계 패턴에 일침을 가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박나래는 도저히 지금 상황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파티해. 바로 이 말, 이 대목이 오늘날 박나래를 끔찍한 도둑 사건의 희생자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박나래는 늘 주변에 나눔을 실천했으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는 결국 한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찢기고 만 것이죠. 기안84는 박나래의 이런 성향을 사람들을 해먹이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말하며 박나래가 너무나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안84는 결국 조용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중요한 경고를 건넸습니다. 박나래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 그녀 주변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고, 박나래가 누구라고 묻자 그는 몇 명 있다며 자꾸 돈이 많다고 하고 자기가 뭐 한다는 사람을 조심해라고 조언한 겁니다. 이 장면이 공개된 것이 작년 7월. 그 말 그대로 9개월 만에 그가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나래는 도둑에게 당했고 기안84는 그 도둑의 위험을 미리 감지했던 셈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안84 진짜 총 미쳤다. 예리하다 못해 거의 프로파일러 수준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절도범이 박나래가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수천만 원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을 훔쳐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도 현관문도 강제 개방의 흔적은 전무했죠.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닌 내부를 너무도 잘 아는 누군가, 즉 박나래의 지인 혹은 그 주변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고가의 물품이 방송을 통해 노출된 터라 범인은 그 정보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상황을 미리 짠 각본처럼 조율한 것처럼 말이죠. 박나래가 도난 피해를 입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전현무가 술에 취한 상태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켰고 그 자리에 등장한 이는 가수 보아였습니다. 보아는 전현무의 집에 온 이유를 묻자 현무 오빠가 먹자고 했잖아요 라며 무심하게 던졌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무례와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죠. 현무 오빠 집이 개판이다. 인테리어도 별로고 게스트 화장실 냄새가 심하다는 폭탄 발언에 이어 트로피만 빼고 다 지저분하다고 내뱉었습니다. 이쯤 되면 장난을 가장한 공개 망신주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선을 훌쩍 넘는 도발적인 언사에 이어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그의 볼을 쓰다듬는 등의 스킨십으로 둘 사이의 이상기류를 암시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뭔가 이상하다며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현무와 박나래 사이의 열애설을 언급한 시청자의 질문에 보아는 무심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날카롭게 안 사귈 것 같다. 오빠가 아깝지라며 박나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 말은 박나래에게는 날선 비수가 되어 꽂혔고
영상에 등장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순식간에 SNS와 댓글창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현무는 매니저의 전화를 연달아 받은 끝에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온다며 방송을 황급히 종료했는데 이미 대중의 시선은 전현무와 보아의 폭주에 집중됐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새벽 박나래는 자신이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전현무와 보아에게 쏠리고 그 틈을 타 누군가는 박나래의 집을 조용히 털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절묘하고 너무나 섬뜩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론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박나래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건 치밀한 범행이고 박나래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던 도둑이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릴 타이밍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나래 못지않게 등골이 서늘한 경험을 한 이는 바로 가수 김한선이었습니다. 김한선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택에서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녀가 지인 모임에 참석하며 집을 비운 그 찰나를 노려 범인은 완벽하게 집 안을 유린해 갔습니다. 경찰은 당시를 고급 주택가를 노리는 빈집털이 상습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그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김한선은 이후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집에 돌아온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고 화분은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랍 위에 놓아둔 보석함은 아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들 중 진짜만 골라가고 가짜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였죠. 당시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여기에 더 소름 끼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한선은 혼자 있던 게 아니었고 분명 지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지인들과 함께 집에도 들어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는 동안 집 안 어딘가에 도둑이 숨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박나래 사건은 더더욱 남일 같지 않습니다. 만약 박나래의 사건 또한 외부 침입이 아닌 지인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면요? 그건 정말 지옥 같은 배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나래는 겉으론 아무 말 없어도 속으론 얼마나 뒤흔들리고 있을까요? 방송까지 쉬면서 스스로를 추슬러야 할 만큼 그녀의 내면은 심하게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박나래라는 인물은 우리가 예능에서 보는 털털하고 웃긴 모습 뒤에 엄청나게 섬세하고 여린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대중적 인기를 얻기까지 그녀는 거의 10년 가까운 무명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죠. 무대 조명도 카메라도 비춰주지 않던 시절 박나래는 20대 초반의 대학로의 소극장 그리고 찬바람 부는 한강 유람선 선상에서 마이크 하나 들고 한 줌도 안 되는 관객 앞에서 개그를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개런티는 하루 일하고 받는 2만원, 3만원 남짓. 이런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꿈 하나 붙들고 끝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KBS 공채 개그맨이 되었지만 예능판의 생리는 야박했습니다. 유재석, 신동엽처럼 이미 자리를 잡은 남자 대선배들 틈에서 박나래 같은 신인은 주목조차 받지 못했고 여성 코미디언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죠. 그런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건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정도 아니었고 일회성 출연이었지만 그녀의 일상, 그녀의 진심, 그녀의 서글픔과 재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공감의 물결이 차츰차츰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줬고 마침내 박나래는 매주 고정 멤버가 되었죠. 그렇게 힘겹게 얻은 인지도는 쉽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 끝에 2019년 박나래는 그토록 갈망하던 연예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그 순간 박나래는 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조차 숨길 수 없었던 울컥함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갈아 넣은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그녀에게 돌아온 게 고작 도둑질이라면 그것도 지인이란 사람에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나래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물건을 잃은 것 그 이상입니다.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것이고 세상을 향한 안정감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어 박나래가 그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